상대방의 가시를 견디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바싹 달라붙어 한 덩어리로 뭉쳤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그러자 인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 덩어리로 붙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가시가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불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공허함과 지루함에서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곧 불편함과 반발심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따뜻해지려는 서로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겠지만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불멸의 교사는 철학자 자신의 저서라는 고요한 성소 속에서 찾아야 한다. 진정한 철학자들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만 알려지게 될 뿐이며 다른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는 결코 알려질 수 없다. 왜냐하면 비범한 철학자들의 사상은 평범한 두뇌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빛나는 두 눈 위에 높게 자리 잡은 저 아름다운 이마 뒤에서 태어난 탁월한 사상을 사사로운 목적을 탐색하는 저 평범한 머릿속에 억지로 밀어넣고 낮은 지붕으로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사상은 모든 활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려 본래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평범한 두뇌는 고르지 않은 거울과 같아서 거기에 비치는 건 무엇이든 왜곡되어 자체의 아름다운 조화를 잃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다. 철학 사상은 오직 그 철학자를 통해서만 본뜻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 불멸의 교사는 바로 철학자 자신의 저서라는 고요한 성소 속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자신을 위해 탐구한 것만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색하고 탐구한 것만이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 그러한 것을 하는 건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완전한 정직성이라는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알맹이 없는 호두를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궤변이나 쓸모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읽기 위해 지불한 수고를 즉시 되돌려줄 것이다. 숭고한 것이란 의지를 넘어선 순수한 인식으로 평정하게 관조하고 모든 상대적 관계를 초월하여 그 대상의 이념만을 파악하는 그런 사람은 대상의 고찰에 전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격과 의욕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바로 숭고의 감정이며 그는 최고의 고양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대상도 숭고한 것이라 부른다. 지적, 가치의 척도, 지평선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보이지도 않고 바람도 한 자락 일지 않으며 초목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과 동물도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도 없으며 오로지 깊은 정적만이 깔려있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의욕과 궁핍을 넘어서서 엄숙하게 관조하라는
외침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쓸쓸하고 적막한 장소에 숭고한 맛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은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의지에게 이해타산과 관련되는 어떠한 객관성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오로지 순수한 관조의 상태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순수 관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의지를 작용할 대상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며 지루함을 못 이기고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자신의 지적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외로움을 어느 정도 견디는가, 혹은 얼마만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 좋은 척도이다. 그런데 만일 초목이 없어지고 벌거벗은 암석만 드러난다면 우리들의 생존에 필요한 유기물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지는 벌써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야는 무서운 것으로 변하며 우리의 기분은 더욱 비극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순수 인식의 상태를 결연히 지켜나가면 숭고함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사랑의 본성은 동정이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본질적인 것이며 삶과 고통은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소망이 어떤 욕망과 결핍, 고통에서 생기는 것이고 만족은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기쁨은 소망을 기만하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며 하나의 재앙이 없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선의 사랑, 정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마음을 움직여 선한 일과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언제나 남의 고통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그건 자신의 고통을 통해 직접 이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은 그 본성 자체가 동정이다. 호의는 동정에서 생긴 욕구이다. 모든 순수한 사랑은 동정이며 동정이 아닌 사랑은 모두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기심은 에로스, 즉 애욕이고 동정은 아가페, 즉 순수의 이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행해지고 있다. 순수한 우정에도 언제나 이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다. 순수한 우정이란 자신의 개성과 잘 맞는 개성을 가진 친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다. 우정의 대부분은 거의 이런 경우다. 동정은 그 친구와 진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거나 그 친구를 위해 이기심을 내던지고 희생을 바치는 데에서 나타난다. 스피노자도 호의란 동정에서 생긴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하고 있다. 이 역설적인 명제를 확증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이탈리아어로 동정과 순수한 사랑은 모두 피에타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들의 주장이 어디서나 판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말이 항상 옳은 말이고 나중에 쓴 글은 모두 이전에 쓴 것을 개선한 글이며 모든 변화가 진보라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진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에 속하지만 세상은 대체로 어디서나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주장이 일반적 규칙이 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해서 열심히 쓴 글을 언제나 자기식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결국 조잡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면 학문이란 언제나 진보한다고 주장하는 서적들, 그리고 이전의 책들을 이용해 대뜸 그 문제를 새로 다룬 최신 서적들은 집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관계의 역설. 교제에서 우월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일 때다. 때문에 상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상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우정이 돈독해진다. 또한 가끔씩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서로가 우정을 더욱 중요시한다. 존경하지 않는 자는 존경받는다. 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경우라도 마치 범죄라도 되는 듯 그런 사실을 그에게 숨겨야 한다. 그리 유쾌한 태도는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주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연히 견뎌냈다. 한 번은 그가 발길에 차이고도 끈기 있게 참고 있자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새에게 차였다고 해서 노새를 고소하겠는가?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저 사람이 당신을 모욕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닐세.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세. 라고 대답했다. 예의란 미소 짓는 가면에 불과하다. 모욕은 본질적으로 무시한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너무 높게 생각해 터무니없는 자만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모욕을 느껴 자존감을 다치는 경우가 더 적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의란 그저 미소 짓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쩌다 가면의 위치가 바뀌거나 가면이 한순간 벗겨진다 해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